이화여대 환경공학이나 서울시립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 요 라인으로 일단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AI 교육 전문 에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두비 에두 프롬프트 엔지니어 마스터 서영지입니다. 자, 이제 에두비가 드디어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는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이런 거를 다 평가를 하고 우리 학생의 점수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까지 고도화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컨설턴트에 대한 역할을 하고요. 이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진짜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두비 바로가기를 한 다음에요. 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접수를 할 건데 이 친구는요. 현재 학종 반수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작년에 화학공학과를 넣었는데 이 친구의 생활기록부는 화학공학과뿐만 아니라 환경공학과 라인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레벨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학과 라인을 환경이나 이쪽으로 조금 틀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원하고자 하는 환경공학과를 프롬프트 창에다가 입력할게요. 환경공학과.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수시 학종 지원 대학 찾기.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생활기록부 이제 최종 수준을 결과를 받아봐야 되잖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용해갖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50초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안내문에 봐도 50초에서 1분 20초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생활기록부를 분석한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학업 성적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이제 전문 컨설턴트에 대한 평가, 세 번째는 입학사정관, 네 번째가 전공적 합성, 다섯 번째가 인성 라인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반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우리 학생이 활동했던 그 문장에 대한 과정과 잠재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한대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의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발전성이나 지식에 대한 수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요.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 인성을 대학교 사정관들이 그 채점표 평가하듯이 해서 이거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갖고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른 등급을 또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고요. 전공적 합성은 이제 환경공학과를 넣었을 때 우리 학생의 생활기록부가 전공적 합성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협력과 배려와 이런 활동들을 통한 인성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다 평가를 해서 이렇게 5단계를 통해서 학생을 평가를 하는데요. 한번 최종 결과 데이터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요, 학과는 환경공학과를 지원하는 거고요. 전체 학년별 성적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 2학년 때, 3학년 때 성적이 나오고 있고,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은 1.55 등급이니까 전체 등급이 1.79에서 1.55니까 우리 아이는 전공학업을 조금 더 잘 가져온 부분이 있고요. 컨설턴트 평가는 B+, 그리고 입학사정관 평가도 B+, 그리고 우리가 환경공학과를 넣었을 때는 생활기록부 환경 쪽으로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A급, 그리고 인성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인성에 대한 평가나 활동들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C급, 그러니까 좀 지식적인 부분을 조금 많이 넣고 활동에 대한 과정을 넣다 보니까 생활기록부가 약간 인성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최종 결과 데이터를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가지고요. 복사한 다음에 이 아래쪽에다 붙여넣기를 할게요.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3학년 성적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학생이 3학년 성적이 없으면 여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2학년 생기부 에듀비 점수 계산기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현재 3학년 성적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3학년 생기부 에듀비 점수 계산기를 이용해야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3학년 성적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생기부 에듀비 점수 계산기를 해서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국 단위에 대한 100점 기준에 대한 점수를 좀 받아봐야 돼요. 근데 작년에 이 친구가 대학교를 넣었을 때 뭐라고 정보를 얻었냐면 면접을 보고 떨어졌습니다라는 대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학과명은 환경공학과, 우리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91.7 정도가 된다고 해요. 91.7이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먼저 첫 번째 환경공학과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91.7점.
그러니까 학과명과 점수만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프롬프터 엔지니어링에 보시면 여기 2027학년 수시 학종 대학 지원권 찾기. 이제 대학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원권 찾기를 클릭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입력 사례에 학과명과 점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라고 돼 있고요. 반드시 학과명을 앞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 가능 대학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라인을 봤을 때 이화여대 환경공학이나 서울시립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 요 라인으로 일단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건대를 합격한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 합격한 게 맞고 작년에 이제 중앙대학교를 넣었다가 면접을 봐서 떨어졌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대학교를 한번 해볼 수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뭐 다시 시립대나 경희대 국제 이 라인으로 갈 거면 그냥 건국대학교로 그냥 다니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면 중앙대학교나 이렇게 한 단계 대학 레벨을 조금 더 높였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이 형성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조사를 하면 좋잖아요. 이런 경우는 중앙대 자연계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자연계 라인의 전체 점수를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프롬프트 아래쪽에 보시면은 학종대학교 계열 지원권 점수 정보 그러니까 대학과 계열을 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 사례 보면 대학교 경희대 자연계 이렇게 중앙대 자연계 이런 식으로만 놓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용해서 한번 중앙대학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앙대학교 학과명 점수 정보를 가지고 자연계라고 하셨으니까 자연계에 대한 부분으로 점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건설환경 플랜트 공학이 91.8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91.5니까 해볼 만한 거죠. 도전권인 거죠. 그러니까 점수대가 지금 약간 뒤로 밀리기는 해요. 그죠? 밀리기는 하지만 저렇게 하위 점수권, 그러니까 도전권 점수권이 지금 우리 아이가 점수대를 보시면 91.7인데 지금 여기가 91.8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완전히 붙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도시 시스템이나 건설 환경 플랜 같은 경우는 91.8까지, 여기는 91. 그런데 나머지 학과들은 92점대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91.8이 약간 좀 낮게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건설에 대한 부분에 전공적 합성을 집어넣으면은 A급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B급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점수가 부족한 거죠. 지금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그러니까 중앙대학교는 건설환경 플랜 쪽으로 그래서 이제 전공적 합성을 좀 덜 보는 융합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지원을 해보는 거고 아니면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는 완전히 화학 쪽으로 돼 있긴 하거든요.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는 92.5니까 우리 학생이 지원했을 때 솔직히 쉽지는 않고 작년에도 면접 가서 떨어지긴 했는데 그게 진짜 면접 가서 이상한 짓을 한 건지 아니면 데이터 자체가 좀 뒤쪽으로 붙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중앙대학교를 지원했으면 완전히 도전권으로 지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국대학교나 사회환경이나 이쪽 라인으로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했는데 건국대학교도 한번 돌려볼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에두비를 통해 갖고요. 우리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집어넣고 한 4번 정도의 프롬프트만 거치면은 어느 정도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오죠. 이게 진짜 정확도가 엄청 높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오차 범위 안에 다 걸려들어요. 진짜 제가 컨설턴트잖아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 삶도 살고 있지만 솔직히 제가 이제 컨설팅 한 지 18년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드디어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안에 컨설턴트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